강원도 인제군 깊숙한 산자락에는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부르는 72세의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미숙.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검은색 군화를 신고 산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상한 풍경일 뿐이죠. 저 할망구 또 산에 올라가네. 마을 이장 박서방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미숙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바쁩니다. 대낮에도 쿵쿵거리는 군화 소리를 내며 산길을 누비고 가끔 조난당한 등산객을 등에 업고 내려오는 모습은 이미 마을의 전설이 되어버렸거든요. 미숙이한테는 말 섞지 마라. 예전에 군에 있었다나 뭐라나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말이야. 이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미숙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은 거의 없었죠. 다만 산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사람을 구해주고는 말없이 사라지는 신비로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 미숙의 일상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인근 개발업체에서 산림 개발을 강행하겠다며 용역 깡패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들은 대놓고 조폭 출신임을 내세우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 개발하는 거 반대하는 놈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용역 깡패들의 우두머리 격인 형식이 마을 회관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새긴 그는 과거 조직 생활을 했다는 걸 숨기지 않았죠. 산은 이제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용역들은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5명이 교대로 산을 지키며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산을 오르는 미숙의 존재였죠. 그날도 미숙은 평소처럼 군화를 신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이었거든요. 야 할망구,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놀아. 용역 깡패 중 막내 격인 20대 청년이 미숙을 보고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있던 그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죠. 산은 이제 우리 거야. 할머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이는 모습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용역 깡패들의 리더 형식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다르네. 형식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미숙의 걸음걸이며 몸가짐이 보통 노인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 직감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숙은 조용히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군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곧 생사를 가를 결정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상청에서는 집중호우 경보를 발령했지만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용역 깡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에 누가 산에 올라와?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막내 깡패 준호가 텐트 안에서 소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텐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술과 도박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형님, 그런데 그 할머니 요새 안 보이네요. 그래, 쫄았나 보지 뭐. 할머니가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형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칠 전 미숙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피했을 텐데 미숙의 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을 읽었거든요. 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내내 퍼부어대는 빗줄기는 산의 흙을 모두 적셔버렸죠. 평소에도 경사가 급했던 산비탈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흙이 자꾸 흘러내려오는데? 셋째 깡패 동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텐트 주변으로 흙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깡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뭘 그런 걸로 걱정해. 산사태는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꽈르르르릉.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더니 갑자기 산 위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이게 뭐야? 깡패들이 텐트에서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산 위쪽에서 엄청난 양의 흙과 바위, 나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산사태다. 도망가자. 형식이 소리쳤지만 이미 그들의 캠프는 거대한 흙더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는 순식간에 진흙에 묻혔고 깡패들은 필사적으로 높은 곳으로 피하려 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두 번째 산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5명의 깡패들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거든요. 앞쪽은 절벽, 뒤쪽은 또 다른 산사태 위험지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좁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 무전기도 먹통이야. 준호가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진흙과 바위들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죠. 다리가 안 움직여요. 막내 깡패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산사태를 피하려다 떨어진 바위에 다리가 깔려버린 것이죠. 뼈가 부러진 게 분명했습니다. 형님, 머리에서 피가 나요. 또 다른 깡패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으로 닦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게 느껴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구조대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부상자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거든요. 차가운 빗물이 계속 몸을 적시면서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식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할머니. 그 미친 할머니 어디 있어? 네. 갑자기 왜요? 빨리 119 불러야 하는데. 아니다. 그것보다 그 할머니밖에 희망이 없어. 형식은 며칠 전 미숙이 보여준 이상한 아우라를 기억해냈습니다.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직감, 그리고 산을 누비는 그 당당한 모습들 말이죠. 그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그것뿐이야. 조롱하던 그 노인에게 구원을 청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하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오두막에서 최미숙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몰아치는 산을 바라보는 미숙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죠. 오랜 산 생활로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비면 분명. 미숙은 벽장에서 낡은 군용 배낭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무전기와 등반용 로프, 그리고 아이젠까지. 마치 무언가를 예상이라도 한 듯 차근차근 장비를 점검했죠.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갑자기 다른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미숙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산사태구나.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우비를 입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였죠. 손전등을 목에 걸고 무전기를 허리에 찬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을 나서면서 미숙은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수십 년간 이 산을 누빈 경험이 그녀의 눈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쪽, 용역들이 있던 곳이지. 미숙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산길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군화의 스파이크가 진흙 속에서도 확실한 지지력을 제공했거든요. 산을 오르면서 미숙은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진흙 속에서 튀어나온 파란색 텐트 조각, 나무에 걸린 피 묻은 수건 한 장, 그리고 바위 틈에서 발견한 담배꽁초까지. 여기서 그리 멀지 않군. 미숙의 수색 능력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707특임단에서 익힌 추적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흔적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죠. 한편 바위 틈에 갇힌 깡패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2명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형님, 준식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머리 부상을 당한 준식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출혈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동수는 어때? 다리 부러진 게 확실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형식은 절망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 할머니밖에 희망이 없는 건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산사태 잔의 사이를 비추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누가 와요? 설마 구조대? 하지만 불빛의 주인은 그들이 예상했던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우비를 입고 무거운 배낭을 맨 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할머니? 형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노인, 최미숙이었죠. 미숙은 손전등으로 깡패들의 상태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의료진은 아니었지만 오랜 군 생활로 응급처치에는 능숙했거든요. 부상자가 2명이군.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형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과거의 무례함이 부끄러워졌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사과보다는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배낭에서 응급처치 도구들을 꺼내며 말했죠. 살려줄게. 대신 내가 누군지는 나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마. 미숙은 준식의 머리 상처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았죠. 그 다음엔 동수의 부러진 다리를 임시로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한 명씩 데리고 내려가야 해. 한 명씩요? 할머니 혼자서? 깡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자신들을 구조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준식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를 거뜬히 짊어진 것이죠. 먼저 이 사람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올게. 절대 움직이지 마. 미숙이 준식을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남은 깡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할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미숙이 준식을 업고 산을 내려가는 동안 남은 깡패들은 긴장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둠과 빗소리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나자 다시 손전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할머니가 돌아왔어. 미숙은 젖은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숨은 가빠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죠. 어깨와 등에는 로프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리 다친 사람. 미숙이 동수에게 다가가자 동수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무거워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걱정 마. 너보다 무거운 사람도 많이 업어봤어. 미숙은 동수를 등에 업기 전에 로프를 꺼냈습니다. 상처받은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에 단단히 고정시켰죠. 마치 인명구조 전문가의 솜씨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 대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도 안정적인 걸음으로 어둠 속을 헤쳐나갔죠. 두 번째 구조가 끝나고 돌아온 미숙의 모습은 처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살짝 절뚝거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다치셨어요? 형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삐끗한 정도야. 하지만 미숙의 군화에서 피가 스며나오고 있다는 걸 형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하느라 다친 것이죠. 할머니, 이게 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미숙이 세 번째 깡패를 구조하러 가려는 순간 막내 깡패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준호는 미숙이 자신을 업고 가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위험해. 얌전히 있어. 아니에요. 저는 젊고 건강하다고요. 할머니 같은 늙은이한테 신세질 수 없어요. 그 순간 형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준호.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이 가져온 로프를 잡고 혼자서 내려가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그만 실수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바위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려는 순간 미숙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재빠르게 준호의 손목을 잡으며 몸을 돌려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호의 팔을 너무 강하게 잡은 탓에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손목이. 준호가 고통스러워하자 미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와. 내가 군인 출신인 거 진작 알았어야지. 그 순간 준호는 물론 형식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움직임과 반응 속도는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뭐라고요? 군인?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냥 따라와. 더 설명할 시간 없어. 미순준 준호를 등에 업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얌전히 있었죠. 미숙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세 번째 구조를 마치고 돌아온 미숙은 이제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형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저는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형식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거든요.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내려가야 해. 미숙이 형식을 업으려 하자 형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군인이셨어요? 과거 얘기는 나중에. 미숙은 대답을 피했지만 형식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복역 중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707특임단. 설마 그 전설에. 형식을 등에 업고 마지막 구조를 시작하는 미숙의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의지가
4명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4명의 구조를 마친 미숙은 안전한 대피소에 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산장이었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새벽까지 기다려야 해. 이 비에는 더 내려갈 수 없어. 미숙이 말하자 깡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녀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상태였거든요. 할머. 아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식이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다른 깡패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죠. 자신들을 조롱했던 노인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배낭에서 응급약품을 꺼내 부상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준식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지러워했고 동수의 다리는 부종이 심해지고 있었죠. 새벽에 구조 신호를 보내면 헬기가 올 거야. 구조 신호요? 응급 주파수가 있어. 산악구조대와 직접 연결되지. 미숙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형식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전문 지식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산장 밖에서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꽈르르르릉. 또 산사태야. 준호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있던 산장까지 위험에 빠뜨릴 만큼 큰 규모였거든요. 모두 나가. 여기도 위험해. 미숙이 외치자 깡패들은 황급히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죠. 앞쪽으로는 거대한 낭떠러지, 뒤쪽으로는 쏟아져 내리는 산사태였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어. 동수가 절규했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로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미숙과 준호가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흙이 무너지면서 둘 다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안 돼. 형식이 소리쳤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707. 암구 수신 완료. 구조는 내가 한다. 그 순간 미숙의 몸놀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민첩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한 손으로는 준호의 옷깃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 틈에 있던 나뭇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완력으로 준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죠. 이게 어떻게...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식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07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복역 중 감방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한 동료가 술에 취해 들려준 무용담이었죠. 형님, 707특임단이라고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래요. 그런데 거기 여군 중에 괴물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여자인데도 그 부대 남자들을 전부 제압했다고. 그게 북한 국경을 넘나들며 작전 수행한 전설 같은 사람이래요. 한 번은 적진 한복판에서 동료 5명을 구해냈다는 소문도 있고. 형식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나이, 그 뛰어난 체력과 판단력, 그리고 지금 들은 707이라는 암구호까지. 설마 그게 당신? 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형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모두 살아서 내려가는 것뿐이야. 하지만 형식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할머니가 바로 그 전설의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정말 그 전설에 조용히 해. 아직 위험이 끝난 게 아니야.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형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깡패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형식의 표정과 미숙의 방금 전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숙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강도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미숙은 무전기로 산악구조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구조 헬기 출동이 어렵다고 해. 날씨가 너무 악화되어서 최소 내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대. 깡패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준식은 의식이 자꾸 흐려지고 있었고 동수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내려가야 하는 거네요? 형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상자 2명을 데리고 이 험한 산길을 내려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기에는 그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내가 모두를 데리고 내려가겠어. 미숙의 말에 깡패들은 놀랐습니다. 선생님 혼자서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부상자가 2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지만 미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1명씩 업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나머지를 데리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함께 움직이는 게 나아. 미숙은 배낭에서 로프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모두 하나의 줄로 연결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연결하면 한 사람이 미끄러져도 다른 사람들이 잡아줄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도 위험하잖아요. 형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역시 발목 부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걱정 마. 이런 상황은 많이 경험해봤어. 미숙이 로프를 점검하는 모습은 완전히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매듭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안전했죠.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 따라 안 가요. 준호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산에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내려가겠어요. 준호가 로프를 풀려고 하자 형식이 화를 냈습니다. 야, 준호.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도 할머니한테 속으신 거예요. 72살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구조한다는 거예요? 준호의 말에 다른 깡패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미숙이 지금까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준호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형님. 우리가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닐까요? 동수까지 의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어? 이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뭔 소리예요? 이분은 707특임단 출신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형식의 말에 깡패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특수부대?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방금 전에 직접 확인했어. 707 암구호까지 사용하시는 걸 봤다고. 그 순간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모두가 살아남는 것뿐이야.
하지만 준호가 아직도 의심스러워하자 미숙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하지만 여기서 혼자 내려가려고 하면 죽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 산의 위험을 내가 모르잖아. 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마지막으로 묻겠어. 나를 믿고 따라올 거야? 아니면 여기서 혼자 죽을 거야? 준호는 미숙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미숙의 능력이 모두 거짓일 리는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준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미숙은 다시 로프를 점검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내려가자. 내가 앞장서고 형식이 뒤에서 부상자들을 도와줘. 네, 선생님. 형식의 대답에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하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 5명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캠코더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미숙과 깡패들은 마침내 산 아래 안전지대에 도달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위험한 하산 과정에서 미숙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무사히 구해낸 것이죠. 드디어 살았다. 준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것이죠. 하지만 산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구조 헬기는 물론이고 여러 대의 뉴스 취재진 차량과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동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뉴스 카메라잖아. 깡패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특히 형식은 과거 전과 때문에 경찰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뉴스 기자들이 미숙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미숙 씨, 707특임단 출신이시라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깡패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미숙의 정체가 알려진 걸까요? 미숙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부상자들부터 치료받게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곧바로 응급의료진이 달려와 준식과 동수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죠. 그때 한 경찰관이 형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형식 씨죠? 수배 중이신데. 형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들킬 게 들키고 만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네, 최미숙 씨의 증언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구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이 자신들을 위해 증언해 준 것이었거든요. 대신 조만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처를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뉴스 기자들은 미숙을 둘러싸고 계속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707특임단 출신이 맞나요? 어떻게 72세의 나이에 그런 구조 작업이 가능했나요? 과거 특수부대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미숙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간단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그냥 산을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때 한 기자가 캠코더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미숙 씨, 저희가 어젯밤 구조 과정을 촬영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촬영을? 미숙이 놀라자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산악구조대에서 파견된 정찰팀이 있었거든요. 헬기가 뜰 수 없어서 지상으로 접근하던 중에
우연히 구조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캠코더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찍힌 미숙의 구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깡패들을 한 명씩 업고 내려오는 장면, 위험한 순간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영상은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깡패들은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미숙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밤새 미숙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그날 저녁 전국 뉴스에서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때 707특임단 전설로 불리던 여군, 은퇴 후에도 생명을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미숙의 구조 영상이 방송되었죠.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놀라운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전국의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에는 미숙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쇄도했죠. 진짜 영웅이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깡패들도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조롱했던 분이 이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형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바보였네요. 준호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외모나 젊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국적인 화제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각종 방송 출연 요청과 인터뷰 제의를 모두 정중히 거절했죠. 대신 조용히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숙이, 아니, 대장님 안녕하세요. 마을 이장 박서방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친 노인네라고 부르던 그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이장님, 그냥 평상시처럼 대해주세요. 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몰라 뵙고 실례를 많이 했네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미숙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로는 모두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평소처럼 군화를 신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죠. 선생님,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형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자수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죠. 형식 씨, 여기까지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식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선생님, 저 여기 남아도 될까요? 형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미숙은 잠시 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힘들어도 괜찮겠어? 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산악구조 훈련이다. 네, 산악구조요? 이 산에는 가끔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해. 형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형식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숙과 함께 산을 오르고 기본 체력 훈련부터 응급처치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로프 매듭법이 가장 중요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네, 선생님. 형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미숙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건달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다른 깡패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준호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계속 미숙 생각만 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기회를 주세요. 동수와 준식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들 그날의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미숙은 그들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숙의 산악구조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조폭이었던 4명의 청년들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게 된 것이죠. 몇 개월 후 정말로 조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학생 등산 동아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출동. 미숙의 지휘 아래 5명이 팀을 이루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형식과 준호, 동수, 준식 모두가 그동안 익힌 기술을 발휘했죠. 여기 있어요. 무사히 찾았습니다. 대학생들을 무사히 구조한 후 언론에서는 또다시 미숙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이끄는 산악구조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팀은 과거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본 사람들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나이도 과거도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저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미숙은 오두막 앞에서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형식과 다른 청년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선생님, 내일 훈련은 몇 시에 시작해요? 형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5시. 언제나 그랬듯이.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미숙은 다시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산에는 자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죠. 나이도 과거도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동료들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전설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미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